(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구 모비회관 개관식에 오태민 작가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요. 이 무더운 날 멀리 대구까지 찾아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가님께서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정말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지상 최고의 암호화폐 비트모빅의 창시자 오태민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태민입니다. 제 머리가 엉망인 이유는 다 아시죠? 저희 원장님이 지금 휴가 중이십니다. 죄송합니다. 대구 온 거 맞아요? 이렇게 다 나시 이거. 여러분도 제가 나시 입죠? 네. 원래는 개관식에 왔어야 되는데 그때 좀 사정이 있었고요. 요새 정신없습니다. 근데 가서 인사만 하면 되지 그랬더니 김병기 상무가 강연해야 될걸요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내가 강연이 얼마인 줄 알고 할 때마다 강연이야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부산 모비회관에서 첫 스타트가 아주 잘못됐어요. 근데 인사만 하고 내려가기에는 모든 포커스가 지금 완전히 인사만 하고 내려갈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5분 쉬고 여러분들 중에 브리즈번 공대 강의를 들으셨던 분, 그 현장에서 축하드립니다. 저분들은 부자라는 뜻이에요. 그때 했던 강의가 우리 또 김상무가 녹음을 엉망으로 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녹음이 좋아진 게 얼마 안 되죠. 그게 김상무가 그만두면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잠깐 하여튼 대구 축하드립니다. 네. 잠깐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좀 영상이 길 수도 있는데 중간까지 보시면 됩니다. 영상 안 나오네요. 네. 수동으로. 네. In trouble again. He's eager to escape. Keeps the control. Is the ball out? Is he in? Is he in? Yes. Turned the ground over 3 times. Antonio Brown. He is a one-man rookie crew. 네,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미식 축구 좀 보세요. 한국에서는 별로 유행을 안 하죠. 저는 2020년도 봄에 우리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래서 뭐 사무실을 가면 김병기 상무가 있고 집에 있으면 혼자 있는데 뭐 별 차이 없어서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남자들이 뭐 할 것도 없고 집에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지혜족보라는 책을 썼어요. 한 2달 반 정도 걸려서 집에서 작업을 했는데 허리가 안 좋아서 이제 그 서서 작업을 하고 좀 쓰다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있다가 다시 서서 작업을 하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작업 사이에 봤던 게 미식축구예요. 이런 클립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미식축구에 대한 규칙을 제가 아주 조금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 천재들은 다 저 동네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구나 뭐 권투나 뭐 지금 하고 있는 올림픽에서의 그 육상 선수들의 유연성도 놀라운데 이 미식축구 선수들의 유연성은 정말 놀라워요. 근데 여러분들 미식축구에 대해서 통계를 잘 모를 텐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스포츠입니다. 저 스포츠가 은퇴하고 나서 사망률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사망이 안 되더라도 뭐 치매 걸릴 확률도 높고요. 왜냐하면 이 헤드기어를 쓰지만은 많이 부딪힙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장면들은 미식축구 한 경기당 하나가 나올까 말까 한 장면들이고요. 대부분은 그냥 뭐 하는 건지 모르게 왔다 갔다 합니다. 4번 공격하는 기회 동안 이제 10야드 전진을 해야 되고요. 못하면 이제 공을 뺏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롱패스, 리시버가 이제 와이드 리시버라고 그래서 롱패스를 잡아가지고 이제 수비를 피해서 뛰어가죠. 이런 공격이 우리가 볼 때 미식축구의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성공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보통 이제 쇼패스, 그러니까 1야드를 전진하거나 2야드를 전진하는 쇼패스를 하는데요. 성공률은 70% 이상이 나오죠. 쇼패스를 구사하는 팀이 승률이 높을까, 롱패스를 구사하는 팀이 승률이 높을까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당연히 쇼패스를 잘 구사하는 팀이 승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그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변칙이 있으니까. 제가 요새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봐요. 뭐 별로 이렇게 사는 거 재미도 없고 일도 재미없고 뭐 이렇게 지내다가 며칠 안 됐어요. 이렇게 길을 걷는데 그 옛날에 걸었던 길을 걷게 됐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가 그 어떤 장소를 가면 그때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나면서 지금 내가 좀 힘든데 그때보다 힘든가 그랬더니 뭐 그때에 비하면은 뭐 정말 놀고 먹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야, 지금 내가 투덜댈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미식축구 제가 클립을 볼 때만 해도 되게 안 좋았어요. 제 상황이. 하는 일은 안 됐고 그리고 가뜩이나 코로나가 와서 집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책을 쓰지만 저는 작가라서 책을 쓰는데요. 그냥 뭐 놀거나 책 쓰거나 합니다. 지금도 책 쓰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책을 쓰면 이게 사람들이 읽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고 써요. 근데 저 책 쓸 때만 해도 읽지 않을 텐데 사람들이 읽는 사람이 없는데 책을 씁니다. 네. 왜냐 저의 정체성이 작가거든요. 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동차가 뭐 하는 거죠?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동차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자동차를 우리가 CCTV로 찍어봐요. 주로 뭐 하고 있는지. 자동차는 주로 가만히 있습니다. 모르셨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움직이는 건데 여러분 자동차가 하루에 도대체 몇 시간이나 진짜로 움직일까요? 주로 자리 차지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목련이 뭡니까? 목련이. 대구 목련 펴요? 죄송합니다. 무식한 얘기해서. 아까 기차역에서 오면서 야 대구 문명국관지 한번 보자. 나는 베스킨라빈스 레인보우 샤브턴 먹으니까 그거 주문해. 커피 안 먹었는데 베스킨라빈스 있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강원도에 갔었거든요. 지난번에. 거기는 없던 것 같더라고. 거기 있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목련 있죠. 목련 우리는 어떻게 기억합니까? 한 4월, 5월에 하얗거나 보라색 꽃을 기억하잖아요. 저희 집 앞에 목련이 있어요. 네, 그냥 파랍니다, 늘. 그리고 겨울에는 그냥 칙칙하고.
걔의 정체성은 그냥 원래 나뭇잎은 되게 무성한데 꽃은 한 열흘, 365일 중에 열흘, 뭐 꽃봉오리까지 합치면 길게 잡아야 한 2, 3주? 자동차보다 더 심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오템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안 팔리는 책을 한 20년 썼습니다. 안 팔리고 안 읽는 글을 쓴 거예요, 20년은.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쇼패스입니까? 롱패스입니까? 네.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도 잘 알 것 같아서 누구리 말 안 하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인생을 롱패스만 하는 지인이 있어요. 걔 인생이 어떨까요? 늘 10% 저 화려한 거 쫓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빚더미. 네, 와이프한테 안 쫓겨난 게 다해. 누군지 다 아시죠? 네. 인생을 롱패스, 저 화려한 롱패스를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물론 롱패스가 필요하죠. 멋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세영 선수의 그 배드민턴을 보면 알겠지만 그 정도 되는 레벨의 선수들은 뭐 웬만한 거 다 봤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루한 랠리를 이어가잖아요. 지루한 랠리를 이어가다가 변수가 생겨요. 그러면 그 변수가 생길 때를 놓치지 않고 넣더라고요. 그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미식축구의 쇼패스처럼 전진하는 것 같지도 않고 후퇴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 인생이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랠리를 계속 합니다. 하다가 변수가 생겨요. 그때 롱패스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야 원 모먼이 나와요. 원 모멘트. 한순간. 네. 근데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질 못하니까 좀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죠. 우리는 자동차입니다. 늘 서 있죠. 그런데 가만히 서 있는 기계와 자동차의 차이점은 달려야 될 때, 달릴 수 있을 때 달리는 거죠. 저렇게 운동을 잘하는, 막 두 바퀴 돌아서 쓰는 거 보셨죠? 저렇게 유연한 선수들이 얼마나 저런 묘기를 보여주고 싶겠어요. 근데 한 경기에 하나 안 합니다. 보통은 그냥 조금 나가다가 엎어지고, 조금 나가다가 엎어지고, 산더미처럼 쌓이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또 미식축구가 제가 그때 보면서 혼자 작업을 주로 했거든요. 한편으로 참 인생에서 저럴 때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영상에서 보셨으면 좀 센스가 있는 분은 아실 텐데 그 공을 받아가지고 풀백한테 공을 딱 리시버가 받아가지고 달리는 동안에 다른 선수들이 일을 합니다. 다른 선수들이 막 따라가면서 수비 선수들을 몸으로 던져서 막아요. 그러니까 리시버가 혼자 유연해갖고 그 수비를 뚫는 게 아니고요. 같은 팀의 다른 선수들이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률이 높은 거죠. 이렇게 그 충격이 누적이 되니까. 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미식축구 선수를 했지만 터치다운이라는 미식축구의 꽃에 한 번도 안 하는 포지션도 있어요. 제가 이 영어에서 잘 모르고 우리가 익숙한 단어들이 아니라서 포지션 이름 모르는데요. 그냥 등치 크고 이런 선수들은 그냥 몸으로 막는 거예요. 자기 리시버를 보호해주고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런 팀워크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미식축구 NFL인데 미국 미식축구의 세레머니만 모은 하이라이트도 한번 보십시오. 가장 그 중딩들입니다. 모든 운동을 통틀어서 세레머니를 보면 가장 중딩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여성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이 미식축구가 묘하게 이 수컷성을 자극하는 게 있어요. 딱 우리 중학교 때 우리 교실 같아요. 그 세레모니 하도 오바를 해갖고 세레모니 하면 있잖아요. 페널티도 줍니다. 아주 페널티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세레모니 너무 오바로 하니까. 중딩이들 세레모니랑 똑같아요. 막 놀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한번 모은 거 보십시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세레모니가 그렇게 대단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팀워크라고 했어요. 이 리시버가 터치다운을 화려하게 하지만 이 혼자 한 게 아니거든요. 같은 팀에. 물론 뭐 단체 스포츠가 다 그런데 가장 그 모습이 전형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축구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긴 있지만 축구에서는 몸을 날려가지고 자기 선수를 보호하거나 이런 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미식축구는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을 받은 그 보통 빠르고 유연하고 날씬해요. 한번 부딪히면 날아갑니다. 뽕! 그래서 그 등치 큰 선수들은
반대편 등치 큰 선수를 우리 쪽 등치 큰 선수가 막아줘야 돼요. 이런 팀워크라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미식축구를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미국인들이 전쟁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물론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 어디 있겠냐면 호전적이라는 뜻이죠. 진짜로 미식축구는 제가 이렇게 봤더니 호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뭐 우리가 뭐 경기 자체를 즐긴다기보다는 하이라이트만 보셔도 이 운동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뭐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은 사실 오늘 요 얘기만 하고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냥 이것도 화면 준비 안 하고 이제 그냥 뭐 잠깐 메모해갖고 인사말 대신 딱 요 정도 하면 되겠다. 우리 모빅이 이런 미식축구 같은 거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런 게 이제 작년 12월에 JTBC나 그리고 한양대 이기정 총장님하고 이렇게 합의하고 이런 게 우리로 치면 롱패스를 한 거죠. 롱패스를 해서 멋지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40야드 전진을 한 거예요. 거의 이제 터치다운 눈앞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다 기뻐하셨을 거예요. 이럴 때.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몇 번의 등락을 거듭하면서 지금 한 3달째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크게 떨어지다가 작게 떨어지다가 어쨌든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그죠? 예. 우리 나아지는 거 맞아요? 우리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져요. 아까 뭐 감독관은 뭐 2029년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한테 와요. 2029년이? 지금 추세상 올 것 같아요? 난 안 올 것 같은데. 그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우리는 지금 스크럼을 짜고 있는 겁니다. 애니 기븐 썬데이라고 알파치노의 아주 대표작이죠. 이 알파치노가 애니 기븐 썬데이에서 그러니까 일요일마다 하나 봐요. 미식축구를 이런 대사를 합니다. 한마디로 인치 바이 인치. 인생은 아까 어디 갔어? 태민처럼 어디 갔어? 태민처럼. 인생은 됐습니다. 또 병 하나 만들어주세요. 병기처럼. 병기처럼은 그 미식축구를 그냥 롱패스만 하겠다는 겁니다. 망합니다. 이 영화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병기 말고입니다. 인생은 병기처럼 안 된다. 병기 제가 망할 인생인데 그래도 선배를 잘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생의 하이를 찍고 있는데 저의 관심은 내가 아는 사람한테 얘기했지만 병기가 잘 돼서 좋은데 얼마나 좋아요. 우리 나이 때 저랑 나이 차 얼마 안 나거든요. 이렇게 다 은퇴하는데 바빠 보이고 그죠. 뭔가 바쁘잖아요. 그죠. 찾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너무 잘된 일인데 병기로부터 우리 생태계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평범한 진리를 몰라요. 태생적으로. 롱패스. 제 대학 때부터 잘했어요. 대학 때부터. 무조건 롱패스. 네. 이 알파치노가 이 애니 기븐 썬데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인치다. 우리는 인치 바이 인치로 나아간다. 그러다 보면 인생에서 다 씹어먹는 날이 온다. 이런 멋지게 말을 해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모빅은 지금 롱패스 전략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스크럼 짜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인사 한 말씀 끝내고 앞으로 잘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러 내려가려고 했는데 시간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제가 언제까지 쓸 수 있죠? 우리 기차가 몇 시라고? 2시간 남았어요? 뭐 한 대까지 해보죠. 예. 그래도 인생에 맨날 뭐 스크럼만 짜고 맨날 전진 조그마다 또 후퇴하다 이것만 있으면 인생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래 인생이 지루하고 따분하니까 축제를 만들었어. 축제를. 그래서 오늘은 그 축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그 공간이 어느 공간이었냐면 우리가 이제 모빅 프로젝트에서 에어드랍 마지막 에어드랍을 몽트빌에서 딱 화려하게 딱 끝내고 아까 이게 그 강팔구가 얘기한 그거예요? 그 병명이 뭐였지? 그 병명? 나 지금 그거 그 공간이 뭐였냐면 대구는 정말 많은 기회를 갖고 있군요. 이렇게 그 에어드랍을 다 끝내고 이제 놀러 갈 수도 있는데 그 대학에 뭐 호주 대학 멋있는 캠퍼스에 들어와서
이제 그 좋은 강연장에서 우리가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연장에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기 계셨던 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그런 일어날 일 속에서 본인들이 겪게 되는 어떤 딜레마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강의의 내용이에요. 코트레치라는 거는 이제 미국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이제 하던 거를 이제 인류학자나 민속학자들이 발견해서 이것을 이제 인류학에서 중요한 모티브로 씁니다. 특이한 축제를 해요. 옆에 추장 마을을 초대해 갖고 같은 부족 안에서는 잘 안 하고 이제 옆에 부족을 초대해 갖고 자기 집을 홀랑 태워버려요. 그리고 이건 우리 할아버지가 1대1로 곰하고 싸워갖고 얻은 곰의 이빨이야. 그리고 부러뜨려. 팍! 지금으로 따지면 제가 루비 똥백 하나 갖고 오라고 한 다음에 커터칼로 프랑스 가갖고 여행하면서 사온 거야. 쫙 찢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막 박수 치고 막 열광의 도가니가 되는 거죠. 이걸 포트리치 선물 파괴 축제를 합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추장이 이제 이번에 포트리치에서 자기 차례가 오는데 자기가 귀한 거를 어떤 전쟁에서 이긴 어떤 거를 뽑으려고 하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살아계신 노모가 혼내는 거예요. 야, 그 포트리치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거기서 네 아버지는 말이야 다 태워버렸어. 뭐 집을 다 태웠어. 뭐 이렇게 하는데 그까짓 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왜 이걸 파괴할까 이런 학설을 세우죠.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도약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물을 하거나 잔치를 하는 게 이거랑 비슷해요. 파괴하는 행위예요. 파괴하는 행위. 여러분들이 경제학자들은 그래서 선물이 미스터리죠. 왜냐하면 돈으로 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내가 어떤 걸 그 사람의 딱 요구를 알아가지고 선물을 주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선물의 가치하고 내가 주는 그 선물의 가치에 차이가 생겨요. 그것만큼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물 대신에 백화점 상품권을 주거나 돈을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 손실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 돈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사면 되니까.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선물하는 행위 자체가 이제 설명이 필요한 어떤 미스터리한 현상이에요. 근데 인류학에서는 이 포트리치를 들어서 원래 선물의 본질이 낭비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뭐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선물의 본질이 왜 낭비죠? 네? 낭비가 아니면 선물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네. 우리 아내가 지금은 허기가 없어져가지고 괜찮은데 제가 좀 삐리에 있을 때는 허기가 있어가지고 자기 생일 그냥 넘어가면 아주 난리가 나요. 잠깐 이거 녹화되는 거지. 네, 우리 아내가 자기에 대해서 언서를 좀 자제해달라고 이번 휴가 때 저를 세뇌해갖고 좀 자제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아내 얘기거나 우리 김병기 이야기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저 둘의 역할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하면 기분 나쁘잖아, 그죠?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두 이상한 사람 얘기를 대신 해드리는 건데 지금은 허기가 없어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그거를 선물을 사는 것보다는 꽃 같은 거 사봐야 꽃 어디 갔지? 꽃 같은 거 사봐야 이거 시들잖아요, 그죠? 그냥 돈이 더 낫지 않아?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발상 자체를 아주 불쾌하게 생각해요. 그럼 이해가 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그런 낭비도 못하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연애할 때 생각해 보면 참 낭비 많이 하잖아요, 쓸데없이. 예.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 이제 잡은 물고기한테 먹이 줄 필요가 없으니까 생활비만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연애할 때 참 낭비를 많이 하는데 물론 뭐 이걸 합리적으로 보자면 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의 부가 있어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건데요. 근데 오늘의 강의의 주제는 그런 과시, 뭐 합리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과시나 이런 것보다는 낭비하는 그런 축제, 낭비하는 축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상상력, 이런 이야기를 제가 브리즈번에서 했던 것 같아요. 이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병기는 노인과 바다라는 영화를 아주 극혐하더라고. 근데 이 바베트의 만찬은 되게 좋아하더라고. 이상한 거예요. 역시 이상한 애는 이상한 게 둘이 영화가 주제의식이 똑같거든요. 네, 똑같아요. 네.
노인과 바다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경제적 합리성이라 생각해보면 허무한 이야기고, 바베트의 만찬도 허무한 이야기입니다. 뭐 이게 뭐냐면 어느 섬에 어떤 이게 어떤 자매가 오게 됐는데 복권에 당첨이 돼요. 복권에 당첨이 되면 그 섬을 나가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살 수가 있는데, 그 섬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복권으로다가 그냥 그 섬 사람들이 못 먹었던 만찬을 대접을 하고 그냥 끝냅니다. 그 복권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따지면 여러분이 몽트비를 오고 뭐 해갖고 얻은 모비 갖고 쫙 해갖고 그냥 동네 잔치하고 끝내는 거예요. 멋있네. 하더라도 지금은 하지 마세요. 좀 가격 오르문에. 제가 이런 암시를 여러 번 드렸어요. 이런 암시를 계속 제 인생 스토리하고 해갖고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모르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지금도 또 물어봐요. 특히 이제 머릿속에 먹물이 잔뜩. 제가 이제 계속 레가시하고 일을 하려고 이제 그분들이 어디서 막히고 있냐 하면, 저를 원래 아는 사이기 때문에 제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거 알거든요. 근데 못 넘어가는 게 있어. 그거 왜 하냐? 뭐가 낫냐? 그런 거야. 난 미치겠어. 그래서 요즘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러게요. 그냥 그렇게 됐어요. 여기서 내가 빠져나가는 유일한 길은 그냥 원래 약속한 대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시작 안 했지. 그러면 조금 이해하는 것 같은데 또 딴 얘기하다 근데 왜 하냐? 그러면. 어제도 그런 얘기를 누구랑 전화했는데 정말 답답해요.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돈이 다가 아닌데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원 모먼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순간, 목련에게 있어서 그 목련꽃과 같은 거거든요. 물론 목련꽃이 피기 위해서는 그 360일 동안 그 나무로 서 있어야 되고 뿌리가 있어야 되고 잎사귀를 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 인생에서 꽃이 없다면, 모든 게 다 있지만 꽃이 없다면 어떻죠? 살아는 있지만 그 살아있는 거야? 그 살아는 있지만 살아있는 걸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그런 원모먼이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게 저에게는 모빅이었어요. 원모먼이. 근데 이게, 노인과 바다의 해밍웨이가 말하고자 했던 노인과 바다의 아름다움. 그게 바로 그 원모먼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도 다 아는데, 사람들은 아까 박정열 선생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어른이 되면서 까먹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지난번 라방 때 며칠이었나? 월요일 라방은 전혀 계획했던 라방이 아니었고요. 호주 갔다 와서 제가 했던 라방은 전부 계획적으로다가 한 겁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다 계획적으로 했습니다. 정신무장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월요일은 되게 행복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요새 이런저런 공격도 받고 뭐 스트레스도 받고 그랬는데, 월요일에 막 가격이 막 추락하는 모습을 보니까 막 희열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을 비롯해가지고 나를 욕했던 애들이 지금 다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막 그려지면서 한번 나도 보자, 어떻게 되나. 근데 계속 떨어져. 아싸.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새디스트로 보이겠지만 이게 맥락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의 강의의 주제이기도 하고. 이거예요. 이게 영상으로 나오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왜 하냐? 라는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이 거기 있어요. 내가 너냐? 이해가 돼요? 네. 진짜? 네. 제가 월요일에 하루 종일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더 두려워하고 난 책 교정 보고 있었는데, 작가잖아요, 작가. 책 교정 보고 있었는데 내가 혼자서 깔깔깔 웃었어요, 진짜로. 내가 니네들이냐? 이런 거죠. 저는 비트코인이 많습니다. 근데 얼마나 있는지는 말할 수 없는데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이 새끼 이상하게 계산을 하던데. 그래서 월요일은 라방을 했죠. 조롱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진짜 떨고 있는 게 느껴져서 한 건데, 다행히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그게 최저점이더라고요. 그죠? 그게 반등을 해서 내가 여러분들과 다르다라는 걸 보여줬죠.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시점을 보라고. 그때 했던 그 강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점을 보라고. 4만이 막 깨졌을 때 딱 켜갖고 5만이 깨졌을 때 웃었잖아 내가. 그지? 그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 그리고 그래프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가장 최저점에서. 지금 이러신 사람은 별로 없다니까. 그게 연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 표정을 보면. 우리 아내도 내가 라방은 끔찍하게 생각했는데 그 라방만 칭찬하더라. 그 라방이 바로 오태민이 몽룡 꼬신 순간인 거예요. 다른 데서 구별이 안 되잖아. 안 그래요? 지난 월요일에 그 라방에 저의 10년이 녹아있는 거예요. 예. 제가 뭐 계속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라방 이야기가 아니라 그 토요일에 했던 라방에 제가 은혜를 얘기했잖아요. 은혜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레이스. 다른 표현으로 말이 안 되죠.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일 거예요. 이것도. 영국의 선원들이 영국에 출발해서 아메리카에 오다가 폭풍을 맞아가지고 그 배에 있는 물을 하고 비상식량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표류를 하는데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바닷물 먹으면 죽거든요. 탈수가 더 심해져서 도저히 못 참았다가 몇 명이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그게 민물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표류하다가 아마존 강에 들어왔는데요. 아마존 강이 바다처럼 보인 거죠. 실제로 제가 상해에 갔을 때 상해 하구가 이쪽에서 저쪽이 14km라고 그러더라고. 와, 역시 중국은 스케일이구나. 만약에 그런 강이라면, 그런 강 한가운데 있다면 바다 같지 않겠어요? 이미 민물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는 목이 마른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어요. 늘 이렇지는 않지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진짜로.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가 많은 걸 누리고 이미 있는데 우리는 결핍에 시달리죠. 지금 모빅은 이때예요. 지금 모빅은. 지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제 이 강연은 지금 제가 고친 게 아닙니다. 작년 7월에 말에 호주 몽트빌에서 했던 강연이에요. 그때 제가 자신감을 갖고 했어요. 몸이 되게 피곤했지만 그때랑 비교해보세요. 그때 얼마였어요? 한 3만원, 5만원, 불안정한 3만원, 5만원 아니었어요? 지금 얼마예요? 35만원 아니에요? 인간들이 진짜 징하게 끌어내렸어, 그지? 근데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잖아요. 그것도 몇 개월 동안. 굉장히 안정적인 30만원대입니다. 깨질 수 있지만. 1년 만에 5만원에서 35만원 아니에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모빅이라는 배에 타고 있고, 모빅이라는 배는 지금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죠. 제가 보기에 우리의 심리 상태는 지금이 불행해. 몽투빌보다. 그쵸? 그게 김상한 감독관도 얘기했지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힘들지 않으면 아주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죠? 안 힘들어? 그럼 더 떨어진다는 얘긴데. 여러분들이 힘들 때까지 떨어져. 특히 고래들. 작년에 몽투빌 갔던 수기님 지금 힘들어 안 힘들어? 그쵸? 센스가 있어요. 센스가. 좀 힘들어. 우리 힘들어. 이제 그만 떨어져야 돼. 우리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토탈 지금 그 작년 7월에 그 희망에 찬 그 몽투빌보다 지금 우리가 불행하다니까? 미투. 나도 그래. 실제로. 나도 불행해요 지금. 그래서 이 강의를 제가 준비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쫓기고 불행하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 모빅은 뉴딜입니다. 뉴딜. 모빅은 뉴딜이에요. 모빅을 했던 합리적인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안 할 수도 있었죠. 모빅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일종의 뉴딜로서 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대공황이 끝나고 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그 경제학에서는 이제 케인지안 정책이라는 걸 펼치는데요. 그것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말이 많아요. 경제학적으로. 근데 이 뉴딜이라는 말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뉴딜은 뭐냐면 포카를 돌리다가 야 다시 다 판돈 다 원위치 다시 시작. 이게 뉴딜이에요. 리셋. 우리 요새 애들이 좋아하는 리셋 하자는 거죠. 자, 우리가 비트코인 봤잖아. 비트코인 봤는데 제가 10년 전부터 외쳤는데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이제 안 믿을 수가 없지. 무시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근데 어떻게 됐냐. 이제 2021년도와 2022년도를 지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2022년도 말부터 제가 고민을 시작한 거니까. 떨어져서 3천만 원이야. 떨어져서 3천만 원. 그럼 3천만 원이니까 싸네, 그죠? 해볼 수 있겠네, 그죠? 이제 비트코인 확신도 있고. 몇 명이나 할 수 있을까? 몇 명이나. 내가 보기에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나만 비트코인을 갖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나를 부러워하겠지? 아싸, 인생 성공.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이게 합리적인 건데, 이상하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좀 기괴한 생각을 했어요. 이것들이 비트코인이 하나도 없으면 나를 엄청 미워하겠구나. 그러면 나는 친구도 하나 없이 되게 외롭게 늙어 죽겠네. 친구를 만들어야지. 친구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를 만들려면 뉴딜을 해야 되겠구나. 뉴딜을 해야 되겠구나. 뉴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난 알고 있지. 비트코인을 내가 다시 리셋해서 나눠줄 수는 없는데 비트코인 같은 거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 원래부터 2014년, 15년부터. 근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급속하게 기울었어요. 왜 우리는 뉴딜이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 김상환 감독관이 제가 했던 부흥회라고 불렀지. 부흥회에 이어가지고 이제 하는 영상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잘 분석하더라고. 그래서, 은혜라는 게 이제 규율하고 상반된 개념이죠. 우리 인생에 왜 이런 포트리치나 뉴딜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근원적인, 그러니까 지금 좌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좌우의 이야기보다 좀 차원이 높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근원적으로 공평성을 추구하는 동물이에요. 제가 알기로 지능이 있는 동물 중에 우리 인간을 빼고 이 공평성에 목마른 동물은 거의 없어요. 아마도 동물학자들이 실험을 하다 보면 침팬지라든가 사자에게서 조금 비슷한 감정들이 발견되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침팬지나 사자는 정글에서 살아남은 애들이기 때문에 야, 그런 게 어딨냐. 이긴 놈이 다 갖는 거지. Winner takes all을 알고 있어요. Winner takes all. 근데 우리 인간은 Winner takes all을 엄청 싫어해요. 네가 거기서 이겼으면 거기서 이긴 거지. 네가 공부 잘하면 그거지. 아파트는 내가 더 클 거야. 뭐 이런 거. 예. 하여튼 우리 인간은 이게 너무 중요해. 그래서 모여 살고 또 인간의 장점이잖아요. 모여서 사회를 만들어서 조직 사회를 만들기 때문에 사자보다 약하지만 사자를 우리가 길들이고 죽이거나 살리지 사자가 우리를 그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자보다 훨씬 약한데도. 왜냐하면 우리는 모여서 뭔가 조직적인 힘을 내거든. 근데 이 모여서 조직적인 힘을 내는데 제가 메타적으로 지금 관찰해 보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종을 메타적으로 관찰해 보니까 이게 무한한 몬스터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 왜냐하면 무한한 몬스터가 되려면 얘네들이 세포처럼 자기는 눈깔 세포고 자기는 뭐 생식 세포고 하니까 자기 역할만 다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인간이라는 몬스터가 점점 무적으로 강해져 갖고 완전히 어떻게 될까요? 대폭발을 할 것 같아. 감당이 안 되는데 이게 적당할 때마다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붕괴돼. 이게.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규모의 비경제도 발생하는데 규모의 비경제의 철학적인 원리가 바로 공평성에 대한 불만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 20년 전보다 잘 삽니까? 못 삽니까? 그죠? 우리가 입는 옷, 먹는 거, 타는 차를 생각해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 그때가 행복할까요? 지금이 행복할까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뇌파 검사를 해보면 그때가 행복할 거예요 아마. 지금 불행하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미투. 나도 뭔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근데 이게 우리 인간종이 무한히 몬스터가 조직 생활을 막 키워가지고 바벨탑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모두 하나로 모으지 못하는 원인일 거예요 아마도. 왜냐하면 균열이 생겨. 불만, 질투, 이 불공평함 때문에. 그래서 이 불공평함에 대한 이야기를 축제랑 같이 연결을 해서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강의를 만든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잘 연결 안 하죠. 축제와 공평성과는. 우리는 김연아가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논술을 가르칠 때 주로 썼던 이제 모델이 김연아인데요.
지금은 김연아를 지금도 알죠? 김연아 씨. 그 당시 대단했죠. 김연아 씨가 노력을 해서 그 자리에 오른 것이다라는 명제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썼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과연 그럴까? 롤스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100년 전에 김연아가 태어나서 조선 말기에 논에서 태어나가지고 논이 얼었을 때 막 거기서 뺑뺑 도는 거야. 논이 얼었는데 팍 돌아 막 한 발 들고 트리플 엑셀도 하고. 그러면 그 농부들이 막 하던 일을 놓고 막 박수 치면서 우와 막 이랬을까? 전현이 뭐 이랬을까? 그러니까 김연아한테는 본인의 노력이나 의식과 무관한 변수가 있었어. 젊은 여자가 날씬하게 몸을 유지하면서 빙판 위에서 세 바퀴를 돌면 엄청난 보상을 주는 시대를 태어난 거야. 신라 시대 때도 김연아보다 이걸 트리플 엑셀을 더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있었을 거야. 근데 그들에게는 어떤 기회도 없었지. 논에서 돌아봐야 뭐 혼나게나 했을 거야. 이 논리의 하자를 찾아봐. 이거 아무도 못 찾아. 이 논리를 내가 만든 논리가 아니라 롤스라는 이제 사회 철학자 하버드 대학 교수가 만든 논리인데 무소불위야. 이 논리는 무소불위. 그래서 김연아의 성취가 오로지 김연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연아의 성취는 불공평하다는 결론에 도달해. 그러면 씨발 공평한 게 어디서 공평한 게 없지. 우리 인간은 공평한 걸 만들 수가 없어. 공평함은 착각이야. 착각. 왜냐하면 김연아랑 비슷한,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김연아랑 비슷하게 초등학교 때 유망하다가 키가 안 커버렸네. 키가 안 크면 안 되잖아. 이 운동에서는. 그러면 더 초등학교 때 더 재능이 있더라도 키가 멈추면 안 됐을 거 아니야. 그렇게 다 떨어져가지고 다 떨어져. 그리고 김연아가 그 떨어진 거 속에서 운도 작용하고 노력해갖고 이제 이 자리에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고 되게 귀한 건데 공평함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김연아도 안 돼. 김연아도. 이게 롤스예요. 뭐 우리가 불공평함의 시작은 이거잖아. 부모를 선택하고 태어난 사람 없지. 시대나 인정을 말할 것도 없지. 자신의 모양 특질도 임의적이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지. 시장주의자들은. 근데 마이클 조단보다 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마이클 조단보다 더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주의는 결과주의지 노력주의는 아니다라는 게 이제 공평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주장이에요. 우연성을 제거하려면 날마다 포트레치를 하는 수단밖에 없으므로 그런 사회는 공평할지라도 가난하고 불결하고 평균 수명이 짧다. 그래서 이 잔치가 제도화가 되죠. 그 잔치를 가끔 한 번씩 해주면 그냥 그나마 좀 숨쉴 구멍이 생기는 거지. 잔치는 우리나라도 그래. 옛날에 잔치를 하면 그냥 뭐 아무 기여를 안 한 사람도 와서 국수 한 그릇 얻어 먹을 수 있죠. 근데 포트리치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 좀 훨씬 더 큰 축제인데 축제는 이런 바베트 만찬 같은 요소를 갖고 있어요. 완전히 뉴딜이 되진 않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도 이 탈춤 같은 거를 보면 그게 좀 있어요. 어느 특정한 때에는 이제 탈을 쓰고 막 자기 주인일 수도 있는데 막 관객 중에 자기 주인일 수도 있는데 평민들과 노비들이 탈을 쓰고 이제 양반을 조롱하는 게 허용이 됐던 아주 제한적이었던 우리나라의 민속학자들은 그게 마치 엄청 제도화되고 잘 됐을 거라고 이제 하지만 상당히 의심스러워. 그런데 있었긴 있었어.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없으면 사회가 숨 막히죠. 그 롤스가 생각하는 이런 공평성은 사실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신의 영역이죠. 신의 영역이라서 인간이 이 공평성을 수정해갖고 이제 분배는 야 너는 김연아가 돼. 분배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네가 성취한 건 다 네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분배는 내가 할 거야. 너는 근데 김연아가 돼야 돼. 그럼 여러분들 김연아가 될 거예요? 떡볶이, 순대 이런 거 못 먹는데? 어차피 내가 떡볶이, 순대 안 먹고 김연아가 되면 분배는 제가 한대. 그럼 여러분들이 떡볶이하고 순대를 먹겠어 안 먹겠어? 반드시 먹는다. 그지? 그러니까 김연아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경제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생산과 분배인데 아니야. 제도학적으로 보면 게임 티오리를 가지고 보면 생산 다음에 분배가 있는 게 아니고 분배가 있고 생산이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 공부를 연락해가지고 만점을 받으면 서울대 간다는 분배가 정해져야 공부를 연락을 하지.
야, 일단 수능 점수 받아봐. 잘 받아. 그 다음에 분배는 우리가 국가가 한다. 그러면 공부하냐? 게임하냐? 지금 청중은 여러분이 아니라 애였어요. 그래서 반말을 한 건데 다 게임하겠지. 누가 김연아가 되겠어. 김연아가 그 원모멘이 멋있는 거지만 그 원모멘트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평상시에 바닥을 겪겠어. 먹는 거 안 먹고, 그지? 근데 그게 네게 아니래니 안 돼. 이거 인간의 수준은 아니야. 이거는 신의 수준이야. 인간이 하는 건 그래서 축제를 하는 거지. 축제를. 그래도 공평성에 대한 불만이 비등점을 넘어서면 이제 어려운 단어 나온다. 비등점. 물이 끓는 거 이런 걸 비등점이라는데 이렇게 잠복해 있다가 어떤 비등점을 넘어서면 이게 폭발을 해서 공동체 붕괴되죠. 지금 나는 불길하게도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전체가 비등점 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붕괴 임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저의 생각이에요. 자, 백해무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회 구성원들이 대부분 이 공평성에 대해서 불만족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다면 그 사회는 이제 갈 때까지 갔다. 이게 아마도 이론은 없는데 제 느낌에는 그래요. 우리가 적절하게 이렇게 축제를 하면서 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원인인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나 뭐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해서 그건 됐고 비트코인만 공부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을 공부하다 보니까 비트코인과 무관한 것도 공부를 하게 되는데 비트코인하고 무관한 게 뭐 많은데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드리는 이 강의는 원래 있는 강의예요. 비트코인과 무관하게 있는 강의인데 모빅을 만들다 보니까 이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야. 모빅을 만들다 보니까 내가 모빅을 만들어가지고 주면 공평성이 없어질까? 불공평함이? 아닐 것 같아. 그치? 더 열받지. 왜냐면 비트코인은 어차피 저 멀리 있는 건데 모빅은 가까이 있었던 거잖아. 그치? 비트코인은 내 주변에 잡은 놈이 하나도 없는데 비트모빅은 내 주변에 잡은 놈이 있어. 어떤 게 더 열받을까? 저하고 아내하고 호주에 열흘 동안 휴가를 보내고 왔는데요. 다운타운에 있었어요. 작년에 호주에서 행사할 때는 변두리에 있어서 잘 몰랐는데 호주 다운타운에 가봤더니 백호주주의 그 열매가 아름답다는 걸. 이건 농담이 있는 겁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백호주주의가 뭔지 아시죠? 한동안 호주는 백인들 외에는 안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영국에서도 볼 수 없고, 미국에서는 더더군다나 볼 수 없는 그들을 볼 수 있어요. 다운타운에. 우리 아내가 마음 놓고 저기 케빈 코스터너 간다. 뭐 그냥 지나가면 배우야. 그래서 우리 아내가 대놓고 보길래 저도 여자를 대놓고 봤어요. 우리 다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우리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그렇게 생기면 막 쳐다보면 막 우리 아내한테 막 혼나고 그럴 텐데 우리 아내도 대놓고 보더라고. 근데 종이 다르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종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거기에 어떤 이 에피소드에 어떤 진리성이 있다니까. 비트코인은 내가 착각한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이제 분리지분 강의하고 여기서부터 갈라지는데 내가 착각한 게 바로 뭐냐면 비트코인을 못 잡을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비트모빅을 만들어주면 축제구나 이게 라고 생각했는데 내 실수였어. 이게 축제가 아니야. 이게 지금 전쟁이야. 왜냐? 비트코인은 나하고 우리 아내가 시드니 다운타운에서 봤던 그 블론드들이야. 멋은 있는데 갖고 싶지가 않아. 갖고 싶지? 되고 싶지가 않아. 되고 싶지? 될 리가 없잖아. 이게 한편의 퍼포먼스였는데 이해가 되시죠 지금? 퍼포먼스야. 근데 말이야 여러분같이 생긴 애가 갑자기 어느 날 구둥신이 되고 말이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열 받지? 어느 성형수술이야. 어디 이렇게 되면서 막 눈깔이 그때부터 뒤집어지는 거야. 진심으로. 지금 그래 우리를 보느니. 내가 인문학 한다고 뻐겼는데 내가 바로 가장 블라인드 했던 거야. 사람에 대해서. 나 잘못 만들었어.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비트코인만 갖고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이 없잖아? 그럼 여러분 나의 추종자야. 그냥 추종자. 내가 어디 가서 비트코인 강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막 부럽다 뭐 이러고 있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은 나의 이해관계자고 나의 주주고 나의 고객이고 나의 실수야. 동양인을 지금 내가 구둥신 될 수 있는 케이스를 몇 명 만들어줘 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다른 동양인들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났어. 일을 어떻게 하면 되죠? 수습이 안 되네 이거. 또 만들까?
야, 이번엔 그러니까 알았지. 이번에 퍼포먼스 이것도 이번에 반말할게. 이번에 진짜 알았지. 니네 맥시들 어떻게 되는지 봤지? 자, 다시 관악산. 자, 다시 관악산. 우리 추석 때 관악산 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맥시들 안 와? 막 욕해? 막 트위터에서? 막 허기진 눈으로 오겠지. 내가 저걸 던져서 쟤를 망하게 하리라. 뭐 이러면서, 그지? 그러면 끝날까? 생각, 이거 안 해본 거 아니에요? 해봤는데, 그러면 더 수렁에 빠져. 일단 여러분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을 거고, 더 먹을 거고, 그래도 또 남는 애들 있어. 그지? 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무섭기 시작했어요. 우리 딸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 우리 대학교 3학년 딸인데, 바이올린, 기계공학, 기계공학. 두 가지 다 하느라고 힘들어요. 네. 근데 우리 딸하고 시드니에서 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아빠는 성공을 한 거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지도 이제 대학생 힘드니까 이제 아빠가 갑자기 부러워지는 거야. 옛날에 10년 전에는 아빠가 삘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오, 아빠가 지금 뭐 어디 가면 다 알아보고. 왜냐하면 내가 공항에 가면서 그 전주에 내가 정동진을 갔어요. 정동진에 우리 큰아들이,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아들을 외출시켜준다 정동에 가서 묵었는데, 내가 호텔에서 그랬어. 농담한가 농담. 호텔에서 이 호텔은 시골이야. 그랬더니 왜? 의리리한 호텔이에요. 크루즈 호텔. 우리 가족이 그런 거. 왜? 그래서 나를 알아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랬더니 다 막 나를 한 대씩 때리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농담 반 진담 반이거든요. 제가 인천공항 딱 들어서니까 2명이 나타났어. 나를 아는 사람이. 그리고 면세점 직원이 나를 알아보고 우리 딸이 막 고르는 것 막 이렇게 해준 다음에 우리 딸이 자기 카드로 계산한다는 거 내가 인터셉트에서 내 카드로 계산했어요. 우리 딸 이름이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순간에. 근데 우리 딸이 그걸 보더니 이제 느낀 바가 있었던 거, 아빠에 대해서 이제 현타가 온 거지. 아, 우리 아빠가 옛날에 알던 아빠가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시드니에서 이런 얘기를, 아빠는 성공했잖아. 성공했는데 성공은 뭐가 좋아? 그랬더니 하나도 안 좋아. 아빠 스트레스 때문에 미치겠어. 그런 거지. 블루 마운틴을 갔는데, 블루 마운틴 우버를 불러서 갔거든요. 근데 블루 마운틴 가는 기자가 인도네시아 사람이었는데, 뭐 각설하고 그 2시간 정도 걸려요. 했는데 원래는 제일 싼 거를 골랐잖아. 그래가지고 175달러인가를 했는데 나중에는 200달러로 올렸어. 자기가 알던 목적지하고 달랐대. 얼마 차이 안 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당했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야. 얼마 차이야? 한 5만 원 차이야. 기분이 막 너무 불쾌한 거야. 내 얼굴에 막 불쾌하게 옛날 얼굴 나온 거지 이제. 그러니까 2, 3만 원 때문에 불쾌했던 그 얼굴이 나오는 거야. 아빠 얼굴에서. 그냥 우리 아내는 그런 모습을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우리 딸은 이제 재밌는 거야. 그게. 그래서 아빠 어떤 게 더 힘들어? 5만 원 뜯긴 게 더 힘들어? 지금 이 모빅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더 힘들어? 우리 딸 똑똑하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뭐가 힘들까? 내가 그래도 바로는 대답 못하고 1시간 후에 내가 알려줬어. 1시간 후에 딱. 우리가 내가 어느 모임에, 이제 교회 같은데 모임이 있어요. 그거 가면 이게 자기 스토리를 나누는데 전부 2만 원짜리 클릭 잘못했다가 한 거, 와이프랑 싸운 거 이런 거 하는데, 내가 근데 이게 한 5월, 6월 달 얘기인데 고통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런 걸로 고민을 하지 않거든. 난 이제 뜯기면 장난 아닌 거야. 몇 조 날라가면 이제 도망 다녀야 되잖아. 2, 3만 원 나한테 문제가 안 돼. 그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나를 이해하겠어? 나는 이 재벌 회장들하고 얘기를 해야 돼. 왜냐면 얼마나 힘드세요, 서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나 진심으로 그들 힘들 것 같아. 왜냐면 자기가 뭐 하면 주식가격 떨어지면 그 압박이 있잖아. 내가 그러거든. 그런 얘기를 이제 딸한테 했었더니까 우리 딸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내가 막 5만 원, 우버 기사가 5만 원 더 올려서 받은 거에 내가 붕괴하니까 우리 딸이 물어본 거야. 딱 바로 들어온 거지. 어떤 게 더 힘들어 그러는데 내가 1시간쯤 있다 블루 마운틴에서 내려올 때 얘기했어. 아, 이제 알았어. 둘의 차이를. 자, 우리가 안 쓸 돈을 쓰거나 몇만 원 뜯기면 불쾌합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의 그릇에 따라 다른데 저는 쪼잔하니까 고통이야, 고통. 페인이 있어. 실제로. 아니, 없어요, 여러분들? 있죠? 예. 교통딱지 날라오면 페인이 있잖아, 그죠? 고통스럽죠? 곧 잊어버리지만, 그죠? 제가 여러분들 느끼는, 모빅 때문에 느끼는 건 뭐냐면요. 고통이 아니에요. 공포예요. 공포. 아세요, 이거를? 공포. 제가 지고 있는 이 부담감, 짐, 공포감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전에 느끼기가 어려울 거야, 이거는. 네. 성공하세요. 네.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포 속에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특별하잖아요. 저는 이제 이 브리즈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노드예요, 노드. 그러니까 인천공항, 뭐 뉴욕공항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하는 게 노드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노드가 결절점을 말하는데요. 노드가 뭐냐면 그 마디예요, 마디. 그러니까 대나무의 마디. 여기서 온 말인데 이제 서버들을 말해요, 컴퓨터에서. 네트워크의 노드. 근데 이 노드 현상은 컴퓨터 네트워크만이 아니라 우리 이 사회를, 우리 인간 사회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기도 해요. 한마디로 결론은 뭐냐면 노드가 평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공평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인간 무리 집단의 행위를 보면 노드만이라는 과정을 관점에서만 봐도 인간 사회는 매우 불공평합니다. 엄청나게 불공평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은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인생의 낭비를 줄이는 길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공평성을 추구하는 존재야. 어쩔 수가 없어. 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거에서도 공평성을 추구하고 막 추구하는데 그거가 안 되면 인간이 아니겠지.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 알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사회를 만들어 사는데 이 사회의 노드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불공평해. 예를 들어서 대구공항이 있거든요. 대구공항하고 인천공항의 비행기 수를 계산해 보면 비교 불가할 거야 아마. 그죠? 대구에서 외국으로 가는 공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천에서는 막 전 세계 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드에서 허브라 그러는데 인천이나 뉴욕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가고 이 동아시아에 있는 인천 뭐 이런 것들 가운데서도 허브가 있지. 인천이 허브가 아닐 거야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승 많이 하는 공항들 있잖아요. 그죠? 비행기들이 거기까지만 가는 거지. 왜냐하면 직항은 비싸니까. 사람들 꽉꽉 채우면 직항이 만들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허브에서 허브만 이동하고 허브에서 이제 지역 노선 로컬로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환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뭐 이런 데가 이제 환승인데 인천도 환승을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인천을 환승해서 가는 비행기 노선은. 이런 게 이제 노드들의 계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똑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8개의 이제 그 로컬이 붙어 있는 허브고 스포크라 그래가지고 이제 방향이고 오른쪽은 3개가 붙어 있는데요. 퍼센트를 보면 80%가 이제 노드가 4개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직접 R을 옛날에 했을 때 각 반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제가 해보는 건데 무척도 계산을 해보면 그 무척도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어려운 말이 아니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수학 시험을 보면은 100점이라는 척도를 만들어 놓고 시험을 보잖아요. 그죠? 100점이라는 척도를 만들어 놓고 시험을 보면은 정규분포가 나와요. 정규분포가.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에 평균이 두터워. 100점이라는 그 척도가 있으니까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몇 점이 한 개야? 100점이 한 개잖아. 근데 만약에 무척도로 해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시간을 무제한적으로 주고 문제의 난이도 무제한 주고 풀 만큼 풀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규분포가 싹 없어져. 가까이서 보면은 아예 안 보여. 그래프가. 멀리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재가 몇 명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 예를 들어서 100점 스케일에서 80점 받은 애는 60점 평균 받은 애보다는 수학을 잘하는 애잖아. 그지? 그거는 착각인 거야. 100점이라는 척도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동네 배드민턴이라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근데 안성이라는 날 딱 놓고 무척도를 딱 해버리면 안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기 배드민턴은 다 난쟁이들인 거야. 다 저기 동양인. 굉장히 위험한 말 했어. 우리끼리만 이해하는 거야. 우리끼리만. 우리 안에서는 너무 차이가 나잖아. 너 윤곽이 뚜렷하구나. 키가 크구나.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 내가 거기 갔더니. 그 시트에 갔더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도대체? 이거 우리들끼리 했던 얘기잖아. 우리들끼리. 한번 가보세요. 꼭 가보세요. 백호주주의. 야, 그 다운타운 백호주의. 우리 아내가 진짜 이해를 못하더라고. 저렇게 날씬하고 저렇게 키가 9등신데 왜 힐을 신을까? 거기까지 힐까지 신어. 그러면 그런데 우리 운동화 신고 나 같은 112거든 지나가면 무척도로 보면 다 난쟁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수학 천재들이 봤을 때 나 수학 잘해요 90점. 그거 잘하는 거 아니야. 척도로 줬으니까 9점 네가 하는 거지. 무척도로 시간 무제한 주고 문제 난이도 쫙 해가지고 풀어봐. 우리는 내가 풀 수 있는 거를 몇 개 고르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못 푸는 문제를 고르는데 시간이 더 걸리게 다 풀어버리겠지 그냥. 이런 무척도 스케일이 우리 삶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교육을 받고 정형화된 그걸 할 때면 세상이 정규분포라는 착각을 하고 있죠. 세상 정규분포가 아니지. 무척도인데. 우리가 무슨 시간 주어놓고 뭐 한계 여기까지 있어 이런 게 아니잖아. 갈 때까지 가봐잖아. 갈 때까지 가면 안성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규분포와 멱함수를 보면 밑에 있는 걸 파워 오브 디그리라고 하나요? 하여튼 멱함수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 그래프도 사실은 축소한 거예요. 축소. 우리의 소득을, 이 파레토라는 사람이 발견했건 이탈리아 경제학자가 저는 여러분들보다 상당히 잘 살아요. 여기 있어. 미안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저보다 못 살아서 여기 있어요. 네. 근데 비트코인 10,000개 가지는 진짜 비트코인 10,000개. 비트코인 한 3만 개도 있잖아. 사토시 나무도 110만 개. 저 뚫고 나가야 돼. 이게 무척도야. 무척도. 그럼 사토시 나카모토가 보기에 내가 부자야? 우습지? 되게 우스운 거야 그냥. 다 우스워. 이게 자연 상태예요. 자연 상태. 근데 더 슬픈 건 뭐냐면 마태 법칙이라는데 있는 자는 더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있는 자는 왜 더 있을까? 이게 이제 질문인데 내가 뭐 상품을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 그리고 모빅도 없어. 자, 모빅은 여러분들이 내가 없잖아. 그지? 사실 있는데 안 써. 그 문제가 되더라고. 변청가 뭐라 그래서 안 쓰는 거야. 자, 여러분. 왜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있게요? 이 소득으로 말하지 말고 노드로 말하라니까. 왜 친구가 많은 사람은 더 많아? 여기서 진짜 비극성이 나오는데 더 많다는 이유가 유일한 이유야. 이해가 돼? 쉽게 설명해 줄게. 서울대가 왜 서울대야? 교수가 좋다. 연대보다. 학생들이 우수하다. 뭐 그래 맞아. 정기분포로. 서울대가 서울대는 건물이 좋다. 그건 아니지. 캠퍼스가 넓다. 이런 거 아니야. 서울대는 그냥 서울대라서 서울대인 거야. 봐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디를 목표로 해? 서울대. 그래서 그렇게 애들이 골라지니까 서울대는 공부를 잘해. 그러면 걔네들이 사회에 진출하면 취업도 잘해. 그럼 걔네들이 그래서 예외들이 나와서 노이즈 제거하고 나면 장차관 모두 대부분 서울대야. 그러면 지금 19살짜리 공부 잘하는 애가 어떤 생각을 해? 서울대를 나오면 나도 저렇게 되구나. 또 서울대를 가. 서울대가 서울대인 이유는 서울대이기 때문이야. 그게 유일한 이유라서 한번 픽스가 되면 해체가 힘들어. 그렇잖아요. 이게 진실 아니야? 여러분 사람이 진실이잖아요. 이게 한번 픽스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걸 해체해? 내가 태어나기를 여기서 태어나서 몰랐는데 저기서 태어났어. 여기까지 어떻게 가? 어떻게? 비트코인이 있으면 가. 10년 전에 난 그걸 봤는데 안타깝더라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다 여기 있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게 지능 차이도 있다니까. 지능 차이도. 내가 굉장히 오늘 위험한 말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로. 아니 나는 이런 걸 다 옛날에 공부했거든. 그래서 야 얘네들은 그냥 얘네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인 건데 니네는 뭐가 이렇게 완고하냐? 라고 했던 거야. 니네는 완고하면 안 되지. 얘네들은 완고해도 돼. 근데 니네들은 좀 유연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형아가 이렇게 지적인 형아가 얘기를 해주면 좀 들어야지. 고집 피우고 말이야. 그래서 관악산 날 안 온 거야. 그래서 어딨어? 저기. 지금 사람들 말에 되게 골 때린다? 검증되면 하겠대. 야 바보야. 그건 네 와이프가 아니지. 키도 커, 예뻐, 공부도 잘해, 착해. 그건 네 와이프냐? 이게 웃겨? 남자를 줄게. 키도 커. 잘생겼어. 나이스해. 매너 좋아. 돈도 많어. 그럼 나랑 상관없어. 그거 진리 아니야? 깨달아야지. 나는 여기가 아니잖아. 나는 뭔가를 포기한다. 그러면 나는 원 모멘트를 위해서 나의 목련꽃을 피우기 위해서 나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이걸 빨리 선택해야 인생이 풀린다. 뭔가 할 수 있는 거야. 아무튼
우리가 원래 이래요. 부흥회래잖아요, 부흥회.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래요. 막 이렇게 이 설교와 이 강의를 왔다 갔다 합니다. 원래 제 강의. 이게 참 비극이에요. 최재천 박사님하고 이 논쟁을 했었던 건데, 이 최재천 박사님도 이걸 알죠. 그래서 이게 그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애벌레들, 호박나비의 애벌레들인데, 얘네들이 나비가 되는 거는 이제 이게 종교적인 그림책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날아가는 프리를 얻기 위해서는 죽어서 그 다음 생에서 얻는 거지, 이 삶에서 우리가 황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자유를 얻는 게 아니야. 아까 내가 성하고 나서 학생이지. 아시아 성공해서 지금 행복하다 그랬어? 어땠다 그랬지? 불행해. 맞아. 내가 성공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여러분, 인생 편하게 사세요. 네. 그러니까 죽어야지 우리가 드디어 껍데기를 벗어야지만 나비가 되는 거지, 질적 전환을 해야지 양적으로는 안 된다는 게 메시지인데, 아무튼 뭐 그건 그거고, 종교로 읽지 않게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애벌레들이 이렇게 탑을 만들어서 올라가는데, 이게 처음에는 진짜로 그 그림 동화책에 인사이트가 있어요. 여러 개의 탑들인데 나중에 수렴해. 왜 수렴하냐 하면 처음에 우연적 차이가 발생하는데, 우연적 차이가 이제 고착이 되는 거지. 우리가 옛날에 뭐 네이버도 있었지만, 네이버 전에 뭐 까먹다 네이트도 있었고, 그죠? 프리첼, 또 뭐 있지? 유니텔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다 까먹은 거. 한때 우리나라, 나도 IT를 30대 했었는데, IT 사관학교가 다 데이콤이었어. 데이콤이 완전히 지배를 했어. 데이콤이 잠깐이지만 한때 삼성전자 시총을 넘어선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뭐 사실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럴 때가 있어. 데이콤 지금 있나? 데이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잖아. 없어져. 삼성전자 남았지. 이렇게 수렴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물리집원에서, 이게 실험이었잖아요, 실험. 그래서 실험이라서 한 1인당 뭐 관악산부터 따라왔으면 3,000개에서 한 4,000개. 많으면 다 따라왔으면 3,000 몇 개가 될 거고, 대충 몇 개 빼먹으면 2,000개를 쭉 나눠준 거예요. 쭉 나눠주고 이제 시작한 거죠. 시작. 그러려면 이제 이런 고만고만한 것들이 이제 수렴이 된다는 거죠. 아까 그 몇 함수로. 대부분은 그냥 뭐 1,000개 미만으로 쫙 줄어들고, 10,000개, 20,000개, 30,000개, 100,000개가 쭉 나오는 거죠. 10,000개 손 들어보세요. 10,000개. 있어도 손 안 들겠지. 있어도 손 안 들겠지. 저는 1,500만 개 있습니다. 지금 1,500만 개. 네. 그거 짐이야, 진짜 짐. 내 것도 아니고 진짜 빨리 벗어버리고 싶고, 아까 그 김상환이가 포스트 오태민 한다고 했는데, 정말 꼭 포스트 오태민을 하기를 바랍니다. 포스트 오태민. 근데 삶은 참 다양하고 변수가 많아가지고요, 친구가 또 많을 필요도 없어. 친구가 많을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이 노드를 가지고 설명하는 데서 나오는데, 우리가 전염병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면 나오는데요. 전염병을 많이 전달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두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사람들이 해버려요. 예를 들면 국가로 따지면 해외 출장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전염병을 옮기는 것처럼 비슷한 겁니다. 이거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이 깊고 긴밀한 관계를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 얇고 느슨한 관계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출세하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얇고 느슨한 관계는 나하고 삶이 안 겹치는 사람들하고 계속 끈을 유지한다는 거거든. 그러면 나에게 찬스가 어디서 오냐면, 나랑 직접 관련이 있지 않은 커뮤니티에서 온다는 거예요. 물론 나랑 긴밀하게 관련한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게 인생의 행복을 결정해.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의 행복도를 조사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자주 외식을 하고 술을 먹고 교회에 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게 나와. 이런 관계는 굉장히 긴밀하고 깊은 관계야. 긴밀하고 깊은 관계는 나의 행복, 주관적인 행복을 좌우한다면, 와이프하고 불화하는 게 인생에 제일 불행한 건 확실해. 제일 가깝잖아, 그치? 예. 잘 지내세요. 근데 와이프한테서 기회는 안 온다 이거야. 기회가 올 게 없지. 나랑 똑같은 거 먹고, 나랑 똑같은데, 인간은 똑같고, 그치? 그러니까 와이프한테서는 기회가 안 오고, 다른 데서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잘못 이해하고, 다른 여자 사귀라는 얘기가 아니고, 룸사롱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거 연구하는 분이 연세대학교 총장한 김용학 교수님, 나도 대학교 때 이렇게 강의를 들어봤는데 그분 책 가지고 공부도 하고 우리나라의 1인자였었어 한때. 이 지금 많이 하니까 관계망, 사회 관계망 맨날 결혼 시장 가지고 분석하고 하시더라고. 그 이제 정량화 될 때 그런 걸 하는 거지. 인사이트는 넘칩니다. 이게 이제 정량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작동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작동되는데 이런 책을 읽어보면 이제 그런 결론들을 많이 내요. 그래서 얇고 느슨한 관계는 여러분들의 성공에 되게 유리해.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융합적으로 오거든. 내 분야가 아닌 데서 쫙 말썽이 오거나 뭐 다른 사람이 건네서 알려주거나 이런 정보들. 그들과 긴밀하게 긴밀한 게 아니라 한 1년에 2번씩 통화하는 사이 있잖아. 관리 잘하라는 이야기야. 근데 1년에 2번씩 통화하는 사람들이 100명 있다고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진 않아. 그들하고 무슨 얘기 할 건데? 1년에 2번 통화하면서 언제 밥 먹지? 그 언제는 안 오잖아. 언제 밥 먹지는 안 오지, 그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를 다 끊어버리면 여러분들이 기회가 안 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은 늘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오지만 이런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냐. 매개 중심성 때문에 그래. 그래가지고 이 모빅을 설계할 때 굉장히 많이 이제 내가 관찰한 부분이 뭐냐면 오태민 파라고 아까 우리 김상환 감독관 얘기를 했는데 오태민의 지인들은 그거 없어. 예를 들면 우리가 진짜 오태민 파라면 여기 한 절반은 나랑 비슷하게 생겨야지. 오시거나. 근데 여기 한 명도 없어. 나하고 유전자가 4촌 이내로 동일한 사람이 여기에 진짜 한 명도 없어요. 8촌도 없을 거야 아마. 내가 모르는 사이 있을 수는 모르겠는데 없어. 나하고 고등학교 동기 한 명도 없어. 대학 동기가 뭐 몇 명 있는데 싸가지 개 싸가지고 하여튼 없어. 근데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이 어떤 데서 와서 1000명, 2000명을 이룬 거냐? 지금은 1000명, 2000명이 아니지만 작년에 몽트빌 끝날 때까지는 한 1500명, 2000명 정도가 됐어요. 그럼 어디서 1000명, 2000명이 온 거냐? 어느 집단에서 뭉트기로 온 게 아니야. 다 매개 중심성을 잠재력 있는 사람들이 갖고 온 거야. 그게 놀라워요. 실제로 우리 모비 커뮤니티를 보면 1000명에 겨우 1500명밖에 안 보이는데 저는 작년에 그 맹화를 봤어요. 빨리 성장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속해 있는 사회가 다르잖아. 치과 의사, 저분은 에어드랍 한 푼도 못 받아. 다 자기가 산 거거든. 박정열님은. 늦은 거지. 왜냐하면 같은 치과 의사가 안 알려준 거야. 누가 도대체 안 알려준 몽트빌 치과 의사가 누구야? 없었어요? 네. 하여튼 우리 신정호 약사님 같은 경우에 같은 약사들 중에 몇 명 왔어요? 에어드랍? 근데 지금은 모비커 몇 명 됐어요? 약사들 중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에어드랍 받은 약사님이 지금 15명 만들었잖아요. 이게 매개 중심성이에요. 우리가 전염병이라면 이게 전 세계에 휩쓴 거야, 이제. 끝난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온갖 인간들이 모였거든. 온갖 분야에서. 이 무서운 거야. 우리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다는 거. 물론 시드니에 갔다 오면 다 비슷한데 그건 농담인 거고 우리는 이렇게 총천형 칼라야. 굉장한 잠재력이 있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게 여러 학교를 이제 제가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전화번호 가지고 이제 저로 전화하는 사이를 하면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생기는 결과물이 나와.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이야 대부분 늘 연락하는 사람하고만 연락해. 여러분 통화 내용을 쭉 보면 연락하지 않는 데서 오른 연락은 보험회사라든가 뭐 피싱 뭐 이런 거고 늘 오는 사람하고 많이 하잖아, 그지? 이런 전화번호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만들 수가 있어. 사람 이게 다 각각의 이름이야. 이름 몇천 명 고등학교 학생을 데리고 한 건데, 근데 이게 놀랍게도 말이야 다 연결돼. 다 여기 블락은 연결 안 됐어. 한 명도 없는 거야. 여기랑 연결되는 매개가. 근데 다 자기 그룹인데 한두 명 있는 거야. 얘네들 통해갖고 전염병이 통과하는 거야. 전염병 통하면 얘네는 사는 거야. 올킬. 이게 굉장히 재밌어. 이거 굉장히 한때 내가 이 빠져가지고 막 프로그램 만들고 막 했었는데 예쁘게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왜 이렇게 다르냐면 얘네들도 다 연결을 하는데 얘네들은 주로 이렇게 그 관계가 이렇게 여러 개가 아니야. 대부분 이게 몇 함수라서 이게 대부분을 차지해, 이런 게. 근데 이런 마당발들이 있어. 마당발. 이건 마당발이자 곧 허브야. 김병기. 나는 고독합니다. 고독하게 지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겠지, 생태계가. 우리 모빅을 지금 보면 오태민이라는 어떤 정점이 나올 거고 거기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쫙
되어 있고 이제 고독하게 혼자 샀다 팔았다 쏟다 팔았다면서 월요일 같은데 다 팔아버리고 막 좌절하고 유튜브도 안 보고 사기당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가지고 이때 우리 집에서 뭘 강조했냐면 이렇게 존재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정보를 교류해야 된다. 활발하게 교류해라. 왜냐하면 혼자 낙오돼 있다가 사기당한다. 그래서 사기 사건이 있어. 그래서 150명을 만드는 거야. 왜냐하면 검증되지 않은 사람하고 계속 거래한다거나 뭘 하면 사고 나거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어서 모비 발견해가지고 혼자만 하는 사람들. 좋은 거야 이거 내가 왜 말해? 하면서 커뮤니티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뭐야? 어디서 나눠주는 거야? 하면서 이거 사기당해. 뭔가 연결돼야 돼 계속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모비회관이 중요합니다. 모비회관 여기가. 그래서 제가 엄청 비싸고 제가 성공했잖아요, 그죠? 엄청 비싸고 엄청 바쁘지만 얘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덫에 한번 빠져서 온 거야. 부산에 갔기 때문에 경기 남부에 안 갈 수 없고 경기 남부 갔기 때문에 대구 안 올 수 없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전주가. 그러면 계속 가야 돼. 근데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책을 쓰고 나서 이제 교정하고 있는데 책이 한 210페이지 정도 나올 거예요. 3만 권을 딱 찍을 거예요. 그리고 정식 출판도 나중에 할 건데 3만 권을 이제 제작사하고 저하고 이제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모빅회관에 11,000원에 공급이 될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16,500원에 사시면 돼요. 왜냐면 1,500원은 부가세. 원래 책에는 부가세가 없는데 내가 15,000원짜리 책을 만들겠다는 마음 먹었거든. 그래가지고 제작사, 출판사지. 출판사가 아주 입이 이만큼 나왔는데 내가 그냥 진압해버렸어. 그 대신 일시불로 한꺼번에 주겠다. 그래갖고 3만 권을 팔고 딱 끝냅니다. 제가 인세를 한 푼도 안 갖고 가요.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적이라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태계의 특징을 얘기해 주는 거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왜 내가 인세를 한 번도 안 갖고 가? 되게 허리를 갈아놓고 말이야. 지금 눈깔 아파 죽겠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종이지갑이 들어가요. 그것도 3장이나. 우리 김병기 상무가 엄청나게 뽑아놓은 나서 재고 처리가 안 되는 종이지갑이 있거든. 그거 빨리 소모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내가 보스고 제가 부어갔잖아. 실제로 관찰해보면 그게 아니고 일 버리고 쑥 제가 합니다. 저희 영원한 상관이에요. 그래가지고 생각이 없어. 10만 장을 찍었대. 3만 장 2개를 줄게. 그래서 한 거에서 특수 종이지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흔히 이거야 라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코인이 들어가. 근데 내가 안 넣지 당연히. 모비커스 주식회사도 안 넣어. 그럼 누구 하나 쳐다보면 되잖아. 그 사람이 넣을 거야. 쳐다만 봐주면 넣는 사람이 있어. 생태계에. 또 몇 명이 넣어줄 거야. 우리 채굴자들. 나한테 착취당하고 있는 채굴자들. 내가 째려보면은 왜냐하면 뺏어버릴 거거든.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잖아. 내가 특수노드지, 그치? 내가 이 생태계에 잠재력이 엄청나거든. 변한 거 하나도 없어. 갑자기 이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이 얘기를 내가 작년에 7월에 사람들한테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15명 자기 약사, 얼마나 15명의 약사, 지식인들이잖아. 15명의 약사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면 150명한테 무시를 받았을 거 아니야? 맞죠? 그치? 그럼 한 거야. 막 여기 흥분해갖고, 맞아, 저거 돼.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도 해야 돼.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니까 우리 지금도 시작인 거야. 하나만 하면 돼. 하나. 그게 뭐냐? 그걸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데 가장 약한 고리가 나야. 나. 그래서 그거를 적들이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나만 딜딱 공격하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인세를 안 챙기는 거야. 챙길 수 있어. 합법적으로. 그래도 안 해. 선언을 하고. 왜냐면 그 책에 종이지갑도 안 들어가고 코인이 안 묻는다면 내가 챙기지. 들어가잖아. 안 챙겨. 의회 법인으로 전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모비커스 주식회사하고 저하고는 1도 관계가 없습니다. 모비커스 주식회사의 핵심 멤버들이 저를 추종하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허브거든. 생각하면 약간 무섭거든. 허브에다 매개 중립성 쫙 있어가지고.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물론. 네. 여러분들이 모비회관에서 16,500원에 팔으셔가지고 모비회관 각자 운영비 쓰라는 거지. 사실 이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어. 야, 니네 코인 끼어 파는 거지. 책 파는 거야. 16,500원에. 그러면 200페이지짜리 16,500원에 파는 게 상식과 조리에 어긋나? 그건 아니잖아. 코인 내가 넣었어? 아니야. 이 생태계가 이미 불화받은 거를 자기네들이 기여하는 거야. 물론 그게 강제성이 있을까? 그거는 모르지. 본인들은 느끼는 것 같아, 강제성을. 나는 강제라고 안 했어. 누군가 느꼈지.
뭐 법적으로 문제 없잖아. 그리고 모빙 매니아, 모빙 마켓, 춘심 아무리 공격을 해봐라. 그 공격하면 뭐 어쩔 건데? 내가 감옥 가? 내가 만들려고 그랬어? 내 춘심 만들려고 그랬어? 왜 김동우 왔어 안 왔어? 안 왔네. 내가 모빙 매니아 나오기 전에 김병기 시켜갖고 계속 얘기했어요.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 검토하라고 했더니 뭐 자신있게 검토했습니다. 자, 문제 없습니다. 알아서 해.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생태계에 공헌하잖아. 그러니까 어쨌건 문제 생기면 내가 다 뒤를 봐줘. 왜냐? 우리는 뭐가 있어? 공공재가 있지. 우리 모빅 생태계에 들어와갖고 가상자산 사업자를 안 딴 상태에서 지금 영업하는 사람들이 없어. 왜? 영업 안 해도 돼. 왜? 내가 산타크로스거든. 내가 성공했지? 그 다음에 내가 뭐가 많아 또? 비트코인도 많고, 근데 그거는 우리 가족 있을 거니까 탐내지 말고. 내가 뭐가 많아? 뭐 몇 개 있어 나? 1,500개? 1,500만 개가 있어. 그럼 이 생태계에 들어가고 기여하면서 돈 걱정을 하는 게 합리적이야? 안 하는 게 합리적이야? 안 해도 돼. 내가 뭘 해갖고 소송을 당해서 변호사 비용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전혀 없어. 이 생태계 안 돼, 돼. 돼. 뭐만 조심하면 돼. 타겟이 나라니까. 타겟이 나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뉴스타트 하는 거야. 뉴스타트. 우리가 100만 원을 찍었더니 세상이 발광을 하는구나. 우리가 본 거야. 야, 이 사람들이 블론드들이 노란 머리하고 하이 신고 가면은 아름다워요 구경하다가 우리가 갑자기 그렇게 됐다고 지금 막 칼 들고 나오잖아. 봤지? 그 눈빛을 봤지? 이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 우리는 이거를 상수로 놔야 돼. 우리는 하나만 하면 돼. 나로서는 오템이 너만 조심하면 되고 여러분들은 나를 지켜야 돼. 뭐 지키라 그래서 뭐 다른 거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을 파악해야 돼. 맥락을 이해해야 돼. 오태민 작가가 가지고 있는 저 모빅은 우리가 공공재로 쓰는 거고 오태민 작가의 계좌나 어떤 것과 우리 생태계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구나. 이게 내가 제일 많이 공들인 거거든.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나는 여러분들을 통해 갖고 뭐를 받질 않아. 아니 뭐 무식하게 갖다 주는 약들이 있어. 작년부터. 그 다음에 뭐 새우, 게, 뭐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우리 아내가 시어머니도 너무 많아졌다고 엄청 싫어해. 참고하세요. 그래가지고 안 받습니다. 이제 그것도. 예. 꽃은 받겠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우리 직원들한테도 올해 초에 지시를 했는데 너희들도 오해받으니까 뭐 상품권이라든가 현금 뭐 주면 절대 받지 마 했어. 내가 안 받더라도 저 새끼들이 받으면 내가 오해받으니까 안 돼. 미리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이해해줘야 돼. 나를 무시해서 안 받는 게 아니구나. 이게 우리가 다 잘 될 수 있는데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겠구나 라는 약점도 있는 거야. 그 사실이.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별꼴을 다 볼 텐데 왜 별꼴을 다 보게 되냐면 우리 점점 커질 거거든. 우리 이제 시작이야. 우리 생태계 건강해. 왜냐? 우리 모비케관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게 모이잖아요. 이게 우리 미식축구로 타지는 우리 인치 바이 인치로 가는 거거든. 여러분들은 롱패스를 원하지. 내가 막 해가지고 뭐 삼성전자가 네이버를 딱 받고 그지? 우리 JTBC 줘봤잖아. 알잖아. 별별 없지? 별별 없잖아. 한양대는 예외야. 한양대는 뭔가 하는데 한양대도 화려하긴 안 하잖아. 인치 바이 인치잖아. 우리가 앞으로 인치 바이 인치 스크럼절 나갑니다. 가게 되어 있어. 왜냐하면 우리 신약사님 같은 분이 계시거든. 주변에 얘기해갖고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한테 계속 끌고 오는 거야. 우리가 동료 집단이 아니라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고 우리가 놀랍게도 발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파워야. 하나만 조심하면 돼. 걔네들이 알고 있어. 오태미. 검찰 조사를 나는 빡세게 받아봤거든. 하나만 안 하면 되더라고. 다 무혐의야. 왜? 돈 안 받으는데. 내 계좌가 깨끗하면 돼. 그래서 내가 이걸 설계하면서 가장 공들인 게 그거야. 그게 왜 가능하냐? 왜 가능해? 이런 것 같은 욕심이 나지 않겠어? 왜 가능해? 애초에 얘기했잖아. 나는 비트코인이 많아.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만큼은 갖고 있지 않는데 10년 전에 깨닫고 확신을 했잖아. 그래서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비트코인 시대가 오면 정말 내가 외롭겠구나. 친구 만들려고 만든 거야. 근데 친구보다 적을 더 많이 만들어서 나는 인문학 공부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내가 알고 봤더니. 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 이제 와서는 의미가 없어. 후회해봐야 뭉성이 있어. 그래서 빠져나가야지. 빠져나가려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길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나를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어. 왜냐하면 이런 세팅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배반하진 않아. 왜냐하면 나한테는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평화가 필요한데 내가 여기서 이상한 생각하면 내한테서 뭐가 없어져? 평화가 없어져. 그리고 애들한테 쪽팔리잖아, 삼남매한테. 우리 애들이 지금 이제 막 아빠를 존경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